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면 뭐 급락을 했죠. 107.65까지, 그죠? 여기 이제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사실 뭐 그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달러 강세나 미국 채금리 상승 이 부분이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부담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강세를 계속 보였었던 거지. 그런데 이제 미국 취임식, 미국 시장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열린 상황에서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다라는 미국 우선주의를 재차 강조한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발언 속에서도 신규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된 언급이 없었어.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내려왔고 미국 채금리도 지금 4.55까지 내려오면서 달러하고 미국 채금리가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이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었는데, 현재 이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어제는 이제 마틴 루터 킹 데이 때문에 열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미 이제 그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통화를 통해서 일정 정도 나왔던 부분이지, 190 호의적으로 전화 통화를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을 방문하겠다, 어제 아침에 이야기한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한 흐름들이 진행되면서 다소 급하게 관세를 부과할 것 같지 않다, 이런 흐름이 조금 시장에 진행된 거고, 사실 2017년에 트럼프가 처음 집권했을 때도 그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 있다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약 한 18개월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던 부분인데, 그보다는 이번엔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곧바로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어.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취임식을 통해서 국가 에너지 및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이제 이민자와 관련된 부분하고 에너지 쪽을 강조를 했고, 거기에 이제 파리 기후협정 탈퇴, 전기차 유무화 철회, 이런 다수의 행정명령을 선언하는 흐름들을 보여준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면서 원달러 환율도 1440원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화 가치의 하락이 멈추고 되돌림하는 구조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외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는 것이 정상이었던 부분이었는데, 어제 외인들이 매도를 했지, 현물은. 반면에 이제 선물은 장 후반에 급격하게 매도세를 줄였었던 부분이고, 여튼 증시의 민감 재료인 관세와 관련해 무역 관계만 조사하라고 밝히면서 관세 부과는 언급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이 환율책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정상적이라면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HD현대일리의 실적 발표, 영업이익이 24% 감소하는 예상치보다 하는 흐름 때문에 섹터가 급락하는 형태를 보였던 것처럼, 이제 실적 발표 흐름으로 이제 변동 흐름이 전개되는 건 계속 진행될 거고, 여튼 이 무역 불확실성과 관련해서 요 이야기 했었잖아, 그지? 트럼프가 이 관세를 부과하던 그 2017년, 2018년 이때의 이 불확실성한 두려움, 이 부분 이상으로 지금 이 불확실성 지수가 올라간 상황.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세를 일부 부과하더라도 그 영향을 미리 일정 정도 받은 상황이다라는 걸 이야기했었던 부분하고, 그다음 이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후에 달러와 국채금리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미 이제 이 트럼프가 당선되는 취임하는 시점 부분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 부분을 예상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으로 지금 달러와 그리고 환율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지금 미국 달러 인덱스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8을 깨고 내려온 상황이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미니 선물 부분에 있어서는 다우가 0.38%, S&P가 0.3%, 나스닥이 0.4% 정도 오르는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트럼프 첫 행정명령상 관세부가 미포함 소식이, 이 부분 때문에 유럽에서는 자동차주, 사실 관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쪽 라인 부분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동차와 이 IT 이쪽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우려 흐름들로 봤을 땐 자동차, 우리 시장도 자동차나 이 IT 이쪽이 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 이 현대차나 기아는 4분기 실적 이 부분이 그렇게 기대만큼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IT 쪽에 삼성전자와 특히 이제 LG전자나 LG 이런 쪽은 실적이 잠정 실적 발표했을 때 다 안 좋은 상황. 이렇기 때문에 꼭 관세 부과를 좀
늦춰지는 상황이 전개됐다 하더라도 선뜻 손이 가기가 좀 쉽지가 않지. 일단 4사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1월 20일까지의 수출 부분이 나올 텐데 아직은 뭐 뉴스에 뜨질 않았고, 여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낮은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했던 부분인데, 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연말 연초 외인들이 매수세를 보였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번 주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외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 최근 6거래일 동안 지난주 후반부터 사거래일을 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는 부분은 좀 부담이고, 여튼 일단 구체적인 관세 정책이 언급이 자제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품목들 부분에 있어서는 강세 배경이고, 반면에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거나 전기차 의무 폐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2차 전지나 친환경 경주지 쪽에는 다소 뭐 안 좋은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뭐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국가 에너지 및 국경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하고, 그리고 또 파리 기후 협정 탈퇴, 그죠? 그러면서 다시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관세를 무역 관계만 조사하라고 밝히면서 관세 부과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아침 출발만 해도 양호했지, 그제? 박스권을 상방 이탈할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뭐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108 이하로 내려오고,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 1440원 이하까지도 내려오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1월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외인들이 매도를 좀 세게 하는 형태로 갖고 왔지, 그죠? 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외인들이 코스피 10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이 500억 정도, 그리고 선물이 1700계약 정도를 매도하면서 음봉을 만들고 있는 중이야.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그죠? 갭상승을 해서 돌아 나아가는 형태가 전개가 될 거냐, 아니면 이번 주 주간 다음 주 긴 연휴를 앞두고 박스권 흐름을 보일 거냐,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지금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는 쪽으로 방향을 튼 그런 모습이지, 그제? 그런데 뭐 이렇게 쭉 빠지는 형태의 수출 데이터는 아니야.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 연말에 뭐 11월 달에 1.4%까지 수출 증가율이 내렸던 부분이 12월 달에 6.6%까지 반등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연말 부분 을 지나고 1월 1일에서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아까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글처럼 전년비에 5% 감소하는, 그래서 연휴까지 빠지면 역성장할 수 있는, 그제?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올라가던 시장 흐름에 찬물을 좀 끼얹은 모습이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조업일수 배제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래도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의 수출액이 1월 20일까지 316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 수입액도 1.7% 감소.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가장 이 수출액이 감소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조업일수가 하루 적다라는 부분에다가, 거기에서 승용차가 수출 품목 2위가 자동차 아니야. 그 자동차가 7.3% 줄었고, 자동차 부품도 10.1% 감소하고, 거기에 석유화학 품목 수출은 29.9%, 석유화학 쪽이 거의 30% 정도 감소하는 흐름.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영향을 미쳤지. 거기에다가 아침부터 뭐 미국 시장에 있어서 전기차 의무화 철회한다, 이 행정명령, 어제 반등했었던 2차전지 쪽이 급락을 면치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이 열리는 해외 시장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열리는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해외 시장, 뭐 중화권 시장부터 보게 되면 홍콩 어제 뭐 좀 반등을 했었지. 그런 가운데 오늘은 음봉이고, 상해 종합도 역시 뭐 제자리 걸음이다시피 하죠, 그죠? 거기에 대만도 지금 이야기한 대로 오늘 우리 시장처럼 좀 여기를 뚫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고 수렴하려고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니케이는 이번 주 BOJ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 이 부분이 있는 상황,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또 바로 갈 수가 없는 그런 형태를 만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은 지금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금 시장 지수는 많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그제? 코스피가 0.3% 떨어지고 코스닥이 0.8%. 그러니까 뭐 지수상은 어제도 오늘도 마찬가지고 크게 나쁘지 않아. 그런데 이제 조선 쪽이 순환하면서, 그죠? 현대 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그죠? 좀 쉬었던 애들이 또 힘을 내고, 그죠? 같은 섹터 내에서 순환하면서 힘을 내는 그런 흐름들의 움직임을 갖고 가면서 움직이고 있죠. 뭐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54,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보이는 자리였는데 거기까지 지금 다 왔어, 그죠? 지금 오버슈팅이 좀 나오고 있는 형태의 모습이고, 이제 이런 모습이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조선해양이 차근차근히 실적 부분을 반영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죠? 오늘 뭐 2차전지 어제 올랐을 때 이야기했지만 뭐 낙폭과대에서 60일 이평선까지 올라왔으니, 그죠? 그다음 반락이지 뭐.
그지? 그럼 또 21일 평선 살짝 깨는 자리까지 또 반락하는 형태가 전개되는 거고. 어제 HD 현대인력이 영업이익 기준, 그죠? 마이너스 24% 정도의 어닝 미스가 났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폭이 제한적이야, 그죠? 다른 섹터 같았으면 이만큼 내려왔을 걸. 24% 영업이익이 가이던스보다 못하면, 그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가 안 좋게 나왔지만, 그리고 아까 1월 1일에서 20일까지 데이터를 보더라도 뭡니까? 전체적으로 안 좋지, 그죠? 1월 20일까지의 아까 그 데이터 전반적으로 다 봤잖아, 그지? 소형 변압기, 초고압 변압기 전체적으로 작년 연말 부분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에서 20일까지 안 좋은데, 작년 연말에 좋았던 거에 비하면 HD 현대인력의 실적은 조금 실망스럽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부분이 어제는 다 섹터 종목 부분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와중에 일진전기라든지, 그죠? 재령전기, 이런 쪽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 LX 일렉트릭도, 그죠? 그러니까 4사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조금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LX 일렉 역시 4사분기 실적은 계속 좋을 거라고 보이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 테슬라 쪽에 이 공급한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서 이제 좀 쉬는 과정이지, 그죠? 여기 이제 정배열되고 여기서 좀 쉬는, 실적이 안 좋으면 오히려 한번 살짝 내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나갈 수 있는 업황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모처럼 그죠? 조선에 이어서 이제 많이 쉬었었던 이 방산, 그죠? 사실 하나오션하고 그 미국 시장에서 인수했었던 미국 시장의 그 조선 쪽 조선소 부분에 하나 시스템 지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죠? 하나 시스템도 꾸역꾸역 반등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요쪽 라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데이터상 창상 피복제 이 수출 데이터가 좋으니까 TNL 양호하고, 라면도 기대만큼은 조금 좋지는 못해, 그죠?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수출주, 작년에 수출이 좋았었던 섹터가 이번에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왜냐하면 작년에 실적이 좋았었던 쪽 라인 부분의 공통점은 뭡니까?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실적을 냈었던 섹터야. 그런데 그네들이 주춤했었던 이유는 뭡니까? 트럼프의 관세 부과 우려, 보편적 관세와, 그리고 그 속에서 이 국가별 이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관세를 더 부과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미리 사전에 조정을 보였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런 관세 부담에 의해서 조정을 보이는 과정, 이런 흐름들 속에서 낙폭가대가 일부 반등을 한 거지. 원체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었지만, 순수 조선 쪽 흐름으로는 HD 현대미포가 1등. 그런데 거의 하나 조선과 하나 엔진이 올라오는 동안에 거의 2달 동안 행보만 했지, 박스권에서. 그게 이제 오늘 첫 출발해서 돌아나가는 자리잖아, 그죠? HD 한국조선의 양도 계속 행보했다 할 만큼 위치에 있다가 지금 돌아나가는 자리고,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오션은 제가 보는 목표가는 54,000원 거의 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주춤해주고, HD 현대 미포조선이 센 걸 보면 문제는 한국조선해양 이쪽에서 힘을 받거나 HD 현대 중공업으로 이동을 하겠지, 그죠? 같은 섹터 내에서 종목이 이동을 그런 식으로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그런 과중에 그죠?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섹터 종목 부분에서 그나마 이제 AI 쪽에 하이닉스, 그죠? 리노공업, 한미반도체, 테크인, 이 정도가 순환하면서 반등하는 정도, 그런 정도의 메커니즘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하게 4사분기 쪽 라인 부분에 기대감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역대적으로 4사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았어. 예상보다 좋은 경우가 거의 없었다. 왜냐? 그게 우리나라 고질적인 주식시장의 병폐야.